자, 수급 사항들 봤으니까 이제 저 내용을 가지고 또 뭐 밑바닥에서 오늘 따라 붙을 건 어떤 섹터고, 그다음에 아니 좀 기다려봐야 된다. 저점 매수는 어떤 형태인지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이동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따라 붙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동근 팀장님의 얘기인데 화면으로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은행이라고 쓰시고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드디어 탈피를 하나? 저점 매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어제 사실 이제 은행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죠.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뭐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이 업종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또 차익키션 매물들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환매의 어떤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안 좋았고 이런 영향이 좀 작용하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역으로 이렇게 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또 이제 저점 매수에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은행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역시 이제 가장 지금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투자들의 그 관심을 끌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은행주들은 오랫동안 저평가였습니다. 워낙 그 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은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지주라든가 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주요 은행주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사실 이제 올해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한 7조 한 5천억 정도 팔았는데,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주들은 많게는 한 6천억, 뭐 신한주주 같은 경우는 한 3천억까지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매수 순위 보면은 한 상위 한 10위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 예상 속에 최근 한 달 동안의 영업 그 이익 추정치를 보면 상향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NIM이라고 그러죠. 이 순이자 마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익의 어떤 추정치를 상향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면은 상당히 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금리 상승의 흐름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조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고 조금 이제 그런 조정을 이용하는 이런 그 저점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3월 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표가 4.1% 나오고, 한국은행이 물가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부재 상황이지만 총재 지명자는 지금 나와 있죠. 금리 인상 속도를 낼 거라고 국내 채권 시장도 반영을 했고, 그러면 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어제 국고채 3년물 국내 금리가 2.87%까지인가 확 솟구쳤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 또 올리겠죠. 근데 정부 정책이 지금은 대출을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높은 금리에 대출 더 받아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은행의 이익은 또 늘어난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금통위 때문에 아마 은행주가 어제는 좀 떨어졌지만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은행주들은 뭐 P와 Q 얘기를 좀 해보면, 방금 이제 금리를 또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주담대 금리는 이번 주에 0.3%포인트 떨어뜨렸어요, 시중은행들이. 왜 그런 거 하니? 정부 압박이죠. 네, 왜 그런 거 하니? 뭐 정부 압박도 있겠지만 대출 수요가 최근에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수요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실수요자들도 이제 머뭇거리게 되니까 이제 시장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 떨어뜨리면서
이제 대출 전체적인 어떤 캐파를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이제 계속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융주에 대한 스탠스가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월 이제 들어가면 또 실적 시즌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필두를 해서 은행주들도 이제 실적 내면 어우 실적 좋네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또 생각. 따라 붙을 거냐라는 섹터가 있는 것 같은데 화면 보실까요? 자, 추격, 의료기기. 네. 나도 리오프닝 수혜주다. 네, 저는 추격을 한번 좀 해보자. 오늘 미국 증시가 또 기술적 성장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헬스케어 기업들은 일부 좀 살아남는 듯한 모습이 좀 들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가장 좀 메인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정태근 팀장님 얘기하신 한세 실업 정말 강했거든요. 의료. 네. 네, 영업무역, 한세 실업 이런 종목들이 의료. 네, 장 막판까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의류와 이제 한 끗 차이인 의료, 네, 의료기기 관련주를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와봤고요. 증시가 지금 뭐 이게 베어마켓 랠리의 끝자락이다, 아니면 이제 뭐 추세 전환 신호다,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어쨌든 지금은 종목 장세기 때문에. 뭐 종목을 잘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대응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미국장이 많이 빠졌지만 우리 시장이 최근에 뭐 미국장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않았고 미국장 빠진다고 빠진 거 아니었거든요. 디커플링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는 흐름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들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이제 꿈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털 실적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 저평가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주목을 좀 하자라는 거고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건 아주 공식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해외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간. 이럴 때 이제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대박이 많이 나거든요. 과거에 뭐 인바디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5배, 10배씩 막 급등하는 그런 구간일 때 딱 전형적인 이제 이런 공식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해외 수출, 매출 급증, 영업 레버리지 요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걸맞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간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4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지난주에 해외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풍토병처럼 이제 코로나19를 격화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일상에 녹아들어서 감기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방역을 다 이제 해제를 하고 일상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감염자 숫자도 상당히 좀 많고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좀 높고 아무래도 아직 뭐 의료 시스템에 이제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야외 이제 외출하는 빈도도 좀 늘어날 거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류라든지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논리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 최근에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 지금 주가 보시면은 뭐 시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매일같이 그냥 신고가 경신하면서 주가가 너무 탄력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로닉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조금 부각이 좀 됐었고요. 클래시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슈링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 요 회사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종목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마리서치 요즘 또 뜨고 있는
리쥬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파마 리서치도 이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터로조라는 기업인데요. 요 회사는 이제 소프트 렌즈, 네. 콘택트 렌즈. 요 회사도 지금 거의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쭉 보시면 시장은 되게 조금 힘들고 좀 변동성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주가 흐름은 너무 좀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한 종목 좀 픽을 좀 해보면 인터로조, 소프트 렌즈라든지 콘택트 렌즈 이런 수요가 또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주로 인터로조를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 네. 하여튼 뭐 두 분이 나눠주신 이제 추격할 거냐, 저점에 조금 이 매수를 고려할 거냐. 근데 은행주는 조정, 시저점 매수. 의료기기는 지금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 네, 신고가 랠리를 한번 노려보자. 적적인.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김혜미 매니저는 픽을 했는데 인터로조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